김선생 TV의 김영건입니다. 제가 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시어하고 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제 정확한 그 채널 이름이 김선생의 경매 창업 TV입니다. 여러분들 뭐 유익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가지고 꾸준히 보시면요. 여러분들 뭐 재산 지키고 안전하게 재테크하고 내 집 마련하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뭐 신문기사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실제 다 몸속 경험하고 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동감을 하실 겁니다. 아, 저 사람 이야기하는 게 진짜 맞다. 김 선생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맞다라는 부분을 아실 겁니다. 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그래야 꾸준히 보시죠. 자, 그리고 제가 전 강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깡통전세 지금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어 가고 있고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찾는 건 너무 쉬워요. 저 그냥 이거 뭐 어제 그냥 잠깐 보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쉽게 그냥 찾는 법좀 알려드릴게요. 뭐 다르게 어렵게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제가 보는 이 사이트에서요. 진행 물건이면서 법원 전체 잡고의 경기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건은 그냥 아파트에.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이 막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폭등하다가, 어느 지역적인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는 매매 거래가 안 돼요. 매매 거래가 안 되는 것까지는 깡통 전세 아니거든요. 매매하면 되니까요. 그래도 매매하면 전세가보다는 다 뭐 1,000만원이 비싸든 3,000만원이 비싸니까 정리가 할 수 있어요. 중개거래를 온전하게 할 수 있으면 그거는 깡통 전세 아닙니다. 깡통 전세라는 거는 매매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깡통 전세라 그러는데 매매 가격도요.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80% 90% 받쳐주고 있으면 정말 특별하지 않는 이상 매매 가격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거 낮춰가지고 팔 주인들 없습니다. 자기 재산인데, 부동산은 자기 재산인데 그거를 그냥 헐값에 그냥 던지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전세를 놓을 때까지만 해도 온전한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아저씨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어요. 아저씨가 사업을 하다가, 물론 당연히 집 명의는 아저씨 명의였겠죠.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에 있어서 뭔가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사업을 좀 크게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신용보전기금이나 기술보전기금 이런 쪽에 보증세 발급받으면서 사업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사업이 주춤하면서 그 돈을 이자 돌익 원금 상환 기일이 돌아왔을 때 사업이 매출이 줄어버리면요. 이제 보증기관에서도 원금 회수 들어갑니다. 원금 갚아주세요. 원금 일부라도 상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재보증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놓으면 당장 돈 없거든요. 그걸 이행 못하게 되면 이제 보증기관에서 압류, 가압류 들어옵니다. 건전한 거 없어도 돼요. 온전하게 전세 놓고 잘 살고 있던 집인데 후순위로 압류, 가압류가 들어오거든요. 그 압류, 가압류가 이제 경매 실행이 돼요. 경매 실행이 되는데 경매 시장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실질 중개 거래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실질 중개는 예를 들어 2억을 받을 수 있는데 경매에서는 그게 1억 한 6, 7천, 1억 한 7, 8천 이렇게밖에 못 받아요. 전세가 1억 8천이 있네요. 1억 7천이 있네요. 그게 이제 깡통 전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이 그냥 2억에 팔면 되지? 못 팔죠. 왜냐하면 임차인 이후에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가압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 금액이 뭐 몇백만 원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돈이 뭐 5천만 원, 5억, 10억 이러보세요.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는 중개거래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매매 가격이 떨어진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후순위로 압류, 가압류, 건저당, 제한 물건 행위가 들어오면서 이게 경매 실행이 되면서 깡통 전세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아파트 해가지고 2회 이상 유턴된 거로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하니까 25건이 경기도에 이래 나옵니다. 이 중에 거의 절반은 다 깡통 전세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로 가야겠다. 일산 탄현동에 있는 탄현마을 전용 20.6평짜리 아파트입니다. 감정 가격이 2억 900이네요. 근데 두 번 떨어졌습니다. 1차 유찰되니까 1억 4,600에 한 번 더 유찰돼가지고 1억 240만원입니다. 아파트거든요. 멀쩡하게 생긴 아파트예요. 여러분 보세요. 멀쩡하게 생긴 아파트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뭐 계단식은 아니네요. 복도식이네요. 복도식이면 건물 지어진 연도는 오래되었다. 요즘은 다들 전부 계단식으로 다 짓습니다. 계단식으로 하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옛날 복도식 주공 아파트가 다 복도식이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는 계단식으로 하면은 전용률이 조금 더 나오고요. 그리고 통풍이라 해야 될까요? 예, 안에 실내 맞바람이 잘 붑니다. 잘 치니까. 그래서 이제 건축 설계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계단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복도식이네요. 중공년들은 이거는 좀 오래된 거다. 부동산 많이 해보신 분들은요, 보면 그냥 압니다. 보시다시피 106 라인이면서 1006호 제일 끝쪽 라인이다, 그죠? 그러면서 방 3개에 앞뒤 베란다, 주방이 있고 나름대로 전형적인 전용 20평, 뭐 29평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는데요. 두 분이 유찰됐어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일산인데 8월 5일날 낙찰이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이유를 찾는 겁니다. 보세요. 김땡땡이라는 분께서 2016년도 3월 17일날, 확정은 2월 29일날, 전입과 확정일자와 이 두 중에 늦은 날짜를 대항력의 기준일로 한다. 전세 1억 8천으로 2016년도에 계약을 했어요. 임차권 전부 2018년 4월 달에 계약하면서 임차권을 가질 때만 해도 없었거든요. 후순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2019년도 1월 달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압류권자가 강제경매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압류를 해제를 해야 돼요. 팔라 그러면요. 중개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근데 이 압류 해제할 수 있는 금액이 보증금 1억 8천을 합친 금액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중개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모르겠다 만세 부르는 거거든요. 이게 매매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깡통 전세가 돼버리는 겁니다. 대항력이 있지 않습니까? 낙찰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앞서잖아요. 말소 기준 등기인 2019년 1월 10일보다 앞서기 때문에 1억 8천은 고스란히 물어야 돼요. 이 집은요, 그냥 1억 8천에 경매비용 플러스 한 1억 8천 한 3, 400에 취득하는 겁니다. 근데 1억 8천 3, 400에 취득을 하면은 재미없거든요. 차라리 기다렸다가 이 물건 말고 다른 물건 1억 한 6, 7천에 낙찰받지. 그리고 응찰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응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찰되고 또 유찰된 거거든요. 또 유찰될 겁니다. 또 유찰될 거고요. 이게 이제 깡통 전세. 우리가 이야기하는 깡통 전세입니다. 이거 이제 임차인분께서 자기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낙찰 받으면 돼요. 자기 전세 보증금 1억 8천이 있으니까 1억 8천에 낙찰 받아요. 싸게 그냥 많이 떨어졌을 때 그냥 적당한 시점에 딱 자기가 낙찰 받는 거예요. 자기 전세 보증금 온전하게 지키고 싶으면요. 낙찰 받아가지고 내 보증금이 1억 8천이 있으니까 잔금 치르는 가구는 그냥 그거 하는 겁니다. 싸게 받아가지고 상계 처리하면 되거든요. 임차인분께서는 참,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지역에 집이 한 채, 두 채가 더 있어요. 그러면 졸지에 집 세 채 되는 거거든요. 골치 아픈 거예요. 이러한 케이스에 또 깡통 전세, 깡통 전세가 발생하는 거고요. 다른 곡지 한번 들어볼까요? 평택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평택 청북에 있는 겁니다. 감정가 2억 4,500이고요. 이것도 두 번 떨어졌어요. 뭐 이유도 없습니다. 아파트가 이거는
아니네요. 이거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뭐 깡통 전세하고의 개념은 다릅니다. 다른 물건 볼게요. 평택 지산동에 있는 백면 물건입니다. 영락없이 두 번 유찰됐습니다. 이것도 소유자분이 살고 있네요. 이거는 공유물 분할 청구에 따른 이거 이제 형식적인 경매입니다. 이것도 뭐 정상적인 경매니까요. 이거 보시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강제 경매하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형식적인 경매라고 그러거든요. 경매가 진이고 이거 볼까요? 이거 뭐 독일은 일산인데요. 자, 이것도 뭐 간단합니다. 전용 25평짜리 33평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2억 9,500입니다. 2차에서 응찰자 3명 들어가가지고 2억 8,400에 낙찰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잔금 납부를 불허가게 신청했네요. 그래도 참 나름대로 잘 법적으로 잘 따져가지고 입찰 보증금은 돌려받았네요. 돌려받았는데 이 사람이 왜 불허가를 떨어뜨렸을까요? 대금 미납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죠. 대금 미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니까 보니까 대학령 있는 임차인이 있네요. 내가 잘못 들어왔다. 자, 다시 들어갈게요. 진행중인 건이라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임차인분께서요 2016년 4월 29일 날 전입날짜에 바로 확정일자도 뭐 확실하게 받았네요. 그 이후에 2019년도에 주식회사에서 채권 채무 관계에 의해 가지고 판결문 받아가지고 강제행매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금 2억 2천이 있었는데 이 금액이 3,500이잖아요. 합쳐보세요. 얼마입니까? 2억 5,600이거든요. 2억 5,600이면 거의 매매가에 준하는 수준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거래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매매 거래가 안 되니까 뒤에 또 압류가 하나 더 있죠. 이것까지 해제해야 되거든요. 결국 매매 거래 해가지고 이 전세금 못 돌려주는 겁니다. 매수인이 또 전체 이제 낙찰을 받으면 전체를 다 인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집은 아무리 싸게 사도 2억 2천 뒤에 있는 압류야 해결되는 거니까요. 2억 2천에 경매 비용까지 해가지고 취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2억 2천 주고 낙찰 받기에는 조금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또 유찰되고 유찰되는 거거든요. 나머지야 뭐 해결되는 거니까 싸게 낙찰 받아가지고 이 부분은 인수하면 됩니다. 전세금 돌려주고 명도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인수하면서 대체로 지나가지 않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유찰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개 케이스 그냥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매매가 하락에 따른 깡통 전세 아니고요. 후순위, 압류, 가압류, 건저당이 들어오면서 경매 실행이 되면서 본의 아니게 깡통 전세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런 게 오히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두 번, 세 번, 네 번 유찰되는 물건들은요, 그냥 보면요, 다 이유가 인수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다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게 다른 거 하나 했었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후순위, 압류, 가압류 들어온 겁니다. 예. 이분 2019년도에 전세 계약 할 때만 해도 2016년도에 전입 확정일자 받아놓고 다 했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돈을 안 돌려준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임차인이 강제경매 넣은 겁니다. 자기 돈 못 받으니까요. 자기는 이사를 꼭 어디 가야 돼요. 직장이 뭐 지방으로 옮겨졌다든지 이사를 꼭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주는 거예요. 왜 못 돌려주냐? 건저당이 또 후순위로 8월 달에 2억 5천이 또 설정이 되어 있네요. 건저당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해제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습니까? 2억 5천이 1억 9천이면 얼마입니까? 4억 4천이죠. 집값은 뭐 한 2억밖에 안 하는데 4억 4천은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냥 경매시장에서만 해결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분은 결국 1억 9천 자기 돈을 받기 위해서는 1억 9천 이상으로 낙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뚝뚝 떨어졌죠. 싸게 낙찰되었을 때 결국은 나중에 뭐 그래도 주인이 있을 겁니다. 해서 1억 9천을 물어줘야 됩니다. 이게 깡통 전세입니다. 깡통 전세 여러분. 깡통 전세요. 아시겠습니까? 중개거래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했듯이 후순위에 압류나 건저당이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요, 매매를 해가지고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도 매매가 안 돼요. 그리고 후순위 압류가 건저당이 있으니까, 이런 건저당이 있게 되면요, 전세 누가 들어옵니까? 전세 못 들어오잖아요. 누가 이거 보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1억 9천 아니면 시세에 맞게끔 전세가 들어오면은 받고 나가면 돼요. 근데 후순위 전세 입자가 안 들어오죠. 이게 있으니까 결국은 건전하게 됐다 압류가 됐다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등기권리증이 깔끔해야지 안전하고 전세를 들어오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소유주분께서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전세금 돌려줄 여유가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면 자기 다른 거 가지고 대출 받든지 있는 돈 가지고 1억 9천 돌려주면 돼요. 돌려주면 되는데, 그러고 뭐 보증금 2, 3천에 월세 넣으면 돼요. 그러면 또 월세는 겨우 넣을 수도 있어요. 압류를 어차피 해제될 거고, 예. 임차권이니까, 임차권 등기에 의한 경매니까 가압류는 해제가 될 거고, 예. 이거 뭐 파주 뭐 세무서나 뭐 파주 뭐 시청 이런 뭐 지방세 압류 같은 경우 금액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다 이런 거는 없앨 수 있으니까 건저당이 있어도 경매를 넣는다 하더라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뭐 파주 뭐 정확하게 보면 되죠. 2018, 19년도 보면 한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금 보장될 겁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월세 얼마에, 월세는 겨우 넣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전세는 누가 안 들어오니까 결국은 이게 또 깡통 전세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세상 살다 보면요, 정말 많은 변수,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만한 물건, 그죠? 이렇게 또 발생했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항상 좀 신경을 쓰시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실패, 실수 없는 내 집 마련이 되고요, 내 전세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깡통 전세에 대한 부분 나름 한 3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부동산은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부동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산입니다. 피눈물 흘려가지고 어렵게 모은 돈이거든요. 중개를 해주시는 분이시든 앞에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됐든 정말 자기 돈이라 생각하고 정말 좀 성실하게 정직하게 다들 좀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도록, 예. 뭐 제일 첫 번째는 당사자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거 깡통 전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송 보시고, 예, 구독, 좋아요 항상 좀 눌러가지고, 예, 저도 뭐 방송할 때 더 재밌게 힘있게 힘내서 방송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예. 조심하십시오. 세상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후 시간 잘 보내시고, 예, 건강들 조심하시고 다음 방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